원본이 공개되면 누군가의 이름은 반드시 불리게 된다. 아침이 밝기도 전 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해 뒤척였지만 막상 눈을 뜨는 순간 머리는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전날 밤 도착한 짧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내일 오전 원본 공개 가능성 있음. 한 줄짜리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심장을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2배쯤 더 빠르게 뛰었고 숨결은 들쭉날쭉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내일이 오기 전까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옷을 차려입고 작은 메모 수첩을 챙긴 이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듯했는데 동시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도 더 선명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여러 번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지 않는다. 오늘은 버틴다. 그 짧은 주문이 발걸음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카페 아지트에는 이미 지은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출력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형광펜 자국이 군데군데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으로 녹취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신뢰가 보장됩니다. 예식 이후 6개월 계획대로면 자리는 열립니다.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지은호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적으며 손글씨의 간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장. 같은 단어라도 획의 길이와 간격이 다르면 쓰는 사람의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이지혁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친절하지만 차갑네. 준비된 말투야. 지은호는 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준비된 친절이죠. 두 사람은 같은 감각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도감은 말없이도 우리가 같은 편이다라는 신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급히 숨을 골랐습니다. 원본 공개액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부 조사 들어갔대요. 결제 라인 중 한 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구까지 올라갔어? 성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을 여는 손과 가까운 쪽이야. 그 표현을 듣자 지은호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문을 여는 손 결제 일정 방문 동선. 문지기 역할이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고했습니다. 실장님, 이 말은 절대 밖에선 꺼내지 마세요. 지금은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됩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떨림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서로가 느끼는 불안과 책임이 공기 속에 고스란히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장 넘기다가 결국 신문을 접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틀 안에 사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그 틀을 깨고 서려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김다정은 말없이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걱정돼요. 이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게 옳다고 믿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봐. 그때 조옥래가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틈이 드러나야 길이 새로 생기지. 너무 막아놓으면 답답해서 다 무너져. 그 말이 이상철의 가슴을 오래 울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안전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들을 올가매는 족쇄였다는 사실을. 점심 무렵 지은호는 기자와 마주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도장 겹침이 찍힌 문서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고 짧은 음성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제선 하단 메모 대체 서명 규정 문서와 필체가 일치합니다. 동일 인물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감정은 속일 수 있어도 기록은 속이지 못하네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지만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는 순간 그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오후 이지혁은 하청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길이. 내가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거야. 종이에는 단순한 숫자와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이지혁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수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걸 그는 이미 배웠습니다. 사장은 마지막에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책임은 무겁다. 내가 그걸 질 수 있겠냐?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무겁더라도 지금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저녁 무렵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명빛이 길게 드리워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늘렸습니다. 박진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택한 길은 내가 책임져라. 성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친구도 지키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둘 다 지키라는 시험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이 쓸쓸하게 울렸지만 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대답에 박진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막지 못하리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지혁은 골목에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인쇄물 2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손도 문을 만든 사람도 기록은 남는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상철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내 나이에 안전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다만 다치지 마라. 그 말은 명령 같았고 기도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거리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한밤중 카페 문을 닫으려던 지은호는 문틈에 꽂힌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파형 이미지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하나다. 빨간 도장이 구석에 찍혀 있었는데 이전에 본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증거가 먼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오히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가까운 시간 이지혁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음성이 도착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약정 안에서 살았다. 넌 틀을 깨려 하지만 결국 같은 문 앞에 선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같은 문 앞에 서더라도 손잡이는 다르게 잡겠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일 이름이 불릴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든 더는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였습니다.